떼고기가 쏟아졌다는 급보를 입수하고 득달같이 달려갔는데 한 마리도 안 낚이는 허무한 경험 해보신 적 있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고 터졌다고 해서 가보면 항상 뒷북이더라는 넋두리도 많이 들어보셨죠? 왜 그럴까요? 왜 어제까지 잘 나왔던 고기가 나만 가면 안 낚이는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낚시터를 취재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하루만 좀 일찍 오시지. 어제까지 무지하게 나왔는데 기자가 온다는 걸 고기들이 아는갑소. 잘 나오던 고기도 카메라만 들이대면 종직을 감춘다는 카메라 기피설을 저는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낚시 기자는 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취재를 갑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낚은 명당에 최고의 전문가들과 내리죠. 그러면 당연히 많이 낚아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꽝을 친 적이 많았습니다. 제가 직접 조항을 확인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남 진주 수곡면의 한 소류지에서 저 혼자 월척을 타작하고는 울산 낚시인 3분을 불러서 다시 그 저수지에 갔는데 4명이서 겨우 붕어 한 마리를 낚는데 그쳤습니다. 저는 졸지에 거짓말쟁이가 되었죠. 한 해 가을에는 여수 연도 철탑 밑에서 감성돔 40마리가 쏟아졌습니다. 그날 다른 자리는 올 꽝이었어요. 다음날 서로 철탑 밑에 내리려고 난리가 났죠. 치열한 경쟁을 뚫고 그 자리에 내린 사람들은 하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그 많던 감성이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렇게 대박 뒤에 쪽박을 찾는 경험을 무수히 한 끝에 드디어 그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답은 싱거울 정도로 간단한 것이었어요. 오늘 많이 낚인 자리에서 내일 안 낚이는 이유는 거기 있던 물고기를 거의 다 낚아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손맛을 본 자리가 있으면 누구나 내일 또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오늘만큼 많이 낚지는 못합니다. 마리수는 반토막이 되고 씨알도 현격히 짧아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엔 아예 낱마리에 그치게 되죠. 왜 그럴까요? 한 곳에 있던 물고기를 첫날 반 이상 낚아내고 둘째 날 또 낚아내면 셋째 날엔 몇 마리 안 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낚시인은 이상하리만큼 없습니다. 물고기는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 낚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낚시를 거듭할수록 고기들이 약아지는 면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고기들을 낚아내서 개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유료낚시터 사장님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료낚시터는 손님들이 계속 물고기를 낚아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방류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방류를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물고기는 안 낚이고 손님은 끊기겠죠. 그래서 유료낚시터 관리 비용의 대부분이 물고기 구입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연 낚시터에는 방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많은 물고기가 낚여버리면 의자원이 급감하게 됩니다. 오늘 20마리가 낚인 포인트에서 내일 또 그만큼 낚이려면 다른 포인트에 있던 물고기들이 그 자리가 비었다는 낌새를 알아채고 밤사이에 재빨리 그 자리로 이동해야 됩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편의점의 냉장고를 생각해 봅시다. 편의점 냉장고엔 항상 음료수가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음료수를 꺼내면 그만큼 점원이 그 자리에 음료수를 보충해 주기 때문이죠. 만약에 점원이 음료수를 보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5개를 꺼내면 5개만 남고 10개를 꺼내면 하나도 안 남겠죠. 이 낚시터는 점원이 없는 편의점 냉장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10마리가 낚인 자리에 내일 한 마리도 안 낚이는 이유는 그 칸에 있는 물고기를 다 꺼냈기 때문이고 그 자리에 물고기를 보충해 줄 점원이 물속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흔히 명당이라 부르는 자리는 물고기 서식 여건이 좋아서 고기들이 빨리빨리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고기가 잘 낚이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명당이라도 한꺼번에 많이 낚아버리면 하루 이틀 만에 고기가 충원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보름, 최소 일주일은 지나야 다시 고기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박 포인트가 내일의 쪽박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냉장고 문을 열고 빈 칸의 옆에 남아있는 음료수를 꺼내면 됩니다. 즉 10마리 낚인 자리에 옆자리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손대지 않은 다른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곳엔 물고기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으니까요. 이런 곳을 낚시에서는 생자리라고 부릅니다.
손 타지 않은 자리, 물고기의 생활 터전이 파괴되지 않은 자리, 그것이 최고의 명당인 생자리입니다. 낚시 입문 1년 안에 고수가 되는 6번째 비결은 미답의 포인트 생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어제 잘 나오던 고기가 오늘 안 나오면 낚시인들은 원인을 분석하느라 무척 바쁩니다. 제일 흔한 핑계가 수온입니다. 야, 믿기가 얼음장이네. 수온이 이렇게 내려갔는데 무슨 고기가 되겠노? 바람 핑계도 많이 됩니다. 새바람 사흘 오면은 어부 반찬거리 없다더니 바람 바뀌니까 입 싹 다물었네. 그 밖에 뭐 조류가 약해졌네, 잡어가 많아졌네, 물이 맑아졌네 등등 낚시인들이 고기를 못 잡는 이유는 무궁무진합니다. 요즘 새롭게 유행하는 그 핑계는 지진입니다. 야, 어제 일본에서 지진 났다 하더라. 뭔 고기 되겠노? 참나. 대마도에서는 고기가 쏟아졌다는데 왜 진앙지에서 덤은 거제바다는 지진 영향을 받는 겁니까? 안 낚이는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그냥 다 잡아내서 안 낚이는 겁니다. 10마리 들어온 중에 10마리 낚아내고 나머지는 놀라서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해법은 다른 생자리를 찾는 겁니다. 고기는 일단 많이 들어온 게 확인되었으니까 손 타지 않은 자리를 찾아서 남보다 먼저 공략하면 또 마리수를 볼 수 있습니다. 고수들은 그런 생자리를 귀신같이 찾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낚시터에 도착하면 초보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자주 앉는 인기 포인트는 어디냐고 묻는 거지요. 검증된 포인트에서 낚시하고 싶다는 바람을 담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고수의 질문은 좀 다릅니다. 어디서 많이 나왔습니까? 이것은 많이 낚인 자리를 파악한 뒤에 그곳에서 낚시할지 아니면 다른 자리를 택할지 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초보자는 명당을 콕 찍어줄 것을 원하는 반면 고수는 생자리를 찾는 데 참고할 만한 데이터를 원하는 것이죠. 특히 큰 고기를 노리는 대물 헌터들은 남들이 재미 본 자리에서는 낚시하지 않습니다. 훑고 지나간 자리에서는 이삭줍기는 가능할지 몰라도 대박은 없다는 거죠. 그들은 풀숲을 헤치고 수초를 걷어내면서 아무도 낚시한 적 없는 생자리를 개척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많이 낚인 자리를 물려받아야 될 상황도 있습니다. 저수온기나 고수온기 같은 불황기에 어군이 한두 곳에 몰려 있을 때죠. 이 호황기에는 어군이 이동이 작기 때문에 어제 호황터가 내일 빈집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불황기에는 고기들의 이동이 잦지 않기 때문에 한 곳에서 며칠간 계속 낚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기상이 조금만 나빠도 내릴 수 없는 작은 돌섬은 고기들이 항상 그 근처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날씨가 허락하는 한 주저없이 내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특수 상황이 아니라면 이틀 연속 잭팟이 터질 확률은 극히 낮기 때문에 대박 포인트를 물려받으려고 아등바등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초보자가 생자리를 찾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생자리를 택한다는 것 자체가 포인트를 보는 안목이 생겼다는 뜻이니까 초보꾼의 능력 범위를 좀 벗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명당과 생자리의 개념을 알고 나면 포인트를 고르는 안목이 달라질 겁니다. 제가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특급 생자리를 찾는 팁 2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접근하기 힘든 곳을 찾아라. 길이 없어서 진입하기 힘든 곳, 암초가 많아서 배가 접안하기 힘든 곳은 가장 유망한 생자리입니다. 가령 초자도 소머리섬의 북쪽 해안에는 감성돔 포인트가 다 몰려 있는데요. 수심이 너무 얕아서 배가 접안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를 접안해서 거기서부터 걸어 들어가야 되는데 접근하기 힘든 만큼 어자원이 많이 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입만 하면 손맛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둘째, 원투해야 하는 곳을 찾아라. 붕어 낚시에서 수초대가 멀리 형성된 곳은 5칸 이상의 긴대가 없으면 공략하기 힘든 곳이죠. 하지만 긴대만 있으면 가장 유망한 생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멍찌 낚시에서도 여밭이 먼 거리에 형성된 곳은 특급 생자리라 할 수 있죠. 이런 곳은 찌를 멀리 캐스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공략하기 힘들기 때문에 피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곳을 특히 좋아하는 낚시인이 가구도 전문가 김종호 씨입니다. 기술자라는 닉네임으로 유명한 이 부산의 김종호 프로는 50m 이상 찌를 던지는 초장타 낚시를 하는데 근거리에 좋은 포인트가 있어도 일부러 찌미 수심을 깊게 주고 멀리 던져서 수중어를 탐색하는 낚시를 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힘든 낚시를 하냐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손대지 않은 원거리의 수중어에는 반드시 대물이 도사리고 있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어떻습니까? 생자리의 의미 충분히 이해하셨죠?
하지만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나서도 열의 9은 생자리보다 어제 많이 낚인 자리를 택하실 겁니다. 검증된 포인트를 두고 불확실한 생자리에 베팅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죠. 생자리의 위력을 누구보다 많이 경험한 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낚인 자리를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몇 년 전 돌돔 원정 낚시를 갔을 때인데 도우 포인트에서 대박이 터졌습니다. 6자를 비롯해서 5자 돌돔이 무더기로 쏟아졌죠. 다음날 우리 팀이 이제 그 자리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경기도 일산에서 돌돔 전문점 피싱 서웨이를 운영하는 방선배 대표가 형님 6자 낚인 자리 제가 한번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욕심을 내는 겁니다. 그래? 그럼 방프로가 들어가서 기록 한 마리 건져와봐 라고 흔쾌히 말했어야 되는데 안 돼! 거기 내가 들어갈 거야. 그러면서 그 자리를 빼앗고 말았죠. 다음날 저는 6자 포인트에 앉고 짬밥에 밀린 방 대표는 제일 안쪽 구석에 생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어찌 되었을까요? 생자리에서는 63cm를 비롯해서 5자 돌돔 3마리가 낚이는 초대박이 터졌고 저는 40cm 돌돔 1마리에 그쳤습니다. 그냥 포인트 양보해주고 제가 생자리로 갔더라면 손맛은 손맛대로 보고 넓은 아량을 가진 선배로 존경받을 수 있었는데 중간에 판단 미스로 고기도 못 잡고 스타일도 구기고 완전 폭망했어요. 고수들은 아무리 많이 낚아도 한 포인트를 이틀 연속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건 포인트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기 위한 미덕이기도 하지만 이틀 연속 대박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는 결코 자판기 안의 음료수가 아닙니다. 한번 뽑아내면 다시 자원이 회복되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입문자 여러분, 인생족과 한번 거두고 싶지 않습니까? 수풀을 헤치고 바위길을 걸어서 아무도 손대지 않은 생자리를 찾아가 보세요. 깜짝 놀랄 보물이 거기 숨어 있을 겁니다.